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토요명화 감상회로 OTT 서비스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 구타 유발자들을 다 같이 감상하고 이렇게 후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타 유발자들을 처음에 작품 선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는 이거는 뭐 지구를 지켜라 같은 류의 영화이다. 홍보가 잘못돼가지고 마치 뭐 포스터나 마케팅 같은 것들은 다 코미디 영화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걸 기대를 하고 갔다가 이 영화의 실체를 보고 많이 놀랐던 그런 영화다. 뭐 지구를 지켜라도 똑같았죠. 저 역시도 이거 오늘 보기 전까지는 블랙 코미디라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현실 풍자극을 통한 코미디류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 오늘 감상을 하고 난 뒤에 좀 많이 놀랬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작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폭력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막 피칠갑을 하고 막 그 신체 훼손 장면이 막 적나라하게 나오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충격적인 폭력 장면이 뭐 담겨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꼭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잔인하거나 뭐 신체 훼손을 막 심하게 한다거나 꼭 이런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곧 심한 폭력이라고 직결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장면 을 없이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높은 수위의 폭력을 느끼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인 폭력 장면도 나오고 뭐 피도 많이 나오고는 하지만 보여지는 장면에 비해서 관객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과 폭력적인 그런 감정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위키에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평가 부분에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스터나 예고편 모두 코미디 영화인 척을 하면서 관객들을 낚았지만 그 실상은 블랙 코미디 영화로 폭력적인 묘사에 약한 사람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느낀 것과 뭐 다른 사람들이 보신 것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신 것 같네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석규 배우가 참 욕을 찰지게 잘한다. 그리고 나오는 배우들이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연기를 전부 너무너무 잘 하셔가지고 감탄하면서 봤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이었던 거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문식 배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포스터에는 마치 한석규 배우가 이제 주연인 것처럼 이게 마케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스터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작 제일 화면에도 많이 잡히고 윤문식 죄송합니다. 윤문식이 아니라 이문식 배우. 이름을 헷갈렸네요. 네, 이문식 배우가 정작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처음에 그 순박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돌변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치닫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과거의 폭력의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애처로움, 이런 그 정말 디테일한 감정의 변화들을 정말 잘 연기를 했고, 그리고 거의 플레이 타임 대부분을 이문식 배우가 하드캐리 한 것 같은데, 사실 한석규 배우는 초반과 후반에만 잠깐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주연 배우는 한석규 배우인 것처럼 마케팅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정한 주연은 이문식 배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물들의 어떤 표정 연기, 그러니까 눈동자로 연기를 한다고 하죠. 그 눈동자를 통한 시선 처리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기를 잡아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요거는 물론 배우들의 영향도 있지만 아마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 영향도 한몫한 게 아닌가, 이 정도의 디테일이라면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보기 전에 뭐 진짜 굉장한 명작이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접하고 보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명작인가? 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폭력의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잘 한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그 보면서 느꼈던 제 불편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볼만한데 이렇게 계속 회자될 정도의 작품인가,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인가, 다시 보면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떠올리며 막 소름이야 막 이렇게까지 다시 리마인드할 작품인가까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잘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은 뭐 막 명작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카깡님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카깡님은 이 작품을 제가 알기로는 N차 관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어땠고 오늘 다시 봤을 때는 어떠셨는지 그런 감상평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 봤을 때 그때 썸 타는 여자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보다가 중간에 나가서 그 친구는 다시 못 봤어요. 근데 카깡님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김문식 생고기 먹는 장면에서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다시 못 봤어요. 전화도 안 되고. 근데 이 영화를 먼저 보러 가자는 얘기를 카깡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이거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골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포스터만 보면은 그 데이트용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랄까, 카카님도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 기억 때문에 되게 안 좋았는데, 이 영화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럼 지금 2회차가 아니라 진짜 N회차인 거예요? 보시는 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명작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생각한 소재가 그 당시엔 되게 신선했는데, 학교폭력 그런 게 되게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 뒤에 문제, 이슈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분명했던 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가지고 그 평가를 잘못 받았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 한 5년만 늦게 개봉했어도 되게 평가도 좋았을 작품인데 좀 아깝죠. 진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느끼기에는 되게 옛날 톤으로 제작이 됐잖아요. 뭐 화면 정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옛날 톤인데 만약에 같은 소재로 지금 우리 2022년도에 맞게 좀 분위기도 좀 각색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도 좀 이렇게 시나리오가 많이 수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 소재로 첫 작품의 영화가 나왔다면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더 흥하지 않았을까. 지금 개봉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거든요. 너는 배우들이 다 좋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경호 배우도 그렇고 너무 잘하죠. 이문식 배우는 눈빛 보니까 진짜 째려보는데 저 사람 하나 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오달수 배우와 신경전을 벌일 때의 그 눈빛들 장난 아니죠. 맞아요. 그 중간에 독백을 욕할 적에 그 욕은 진짜 그 전화로 욕할 때 맞아요. 너무 무섭고 그 성악가로 나오시는 변태 전문 역할 배우 네. 저 영화 찍고 나서 고차가 됐을 거예요. 이병준 배우님. 예. 완전히 이제 변태를 찍혀가지고 그 이미지 벗어나시는데 아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요. 맞아요. 느끼하거나 아니면은 변태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 영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아예 마지막까지 불편하게 갔으면은 아마 그 나이트 시네마님이 느끼는 감정도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약간 관객들하고 타협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전 이 영화의 의도랑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실에서는 폭력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렇지. 처단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한석규 어쨌든 그거 잘못 먹고 죽고 오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대리해소를 시켜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치. 그 부분이 약간 저는 아예 불편하게 더 끝까지 불편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던 게 이게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그 멈추지 않는 폭력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 마지막에 한석규가 등장을 해서 그 이무식 배우의 일당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저는 오히려 보면서 이것도 좀 불편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오히려 좀 사이다 같고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참교육시킨다라는 느낌도 들고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막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장면 결국은 또 불편하게 가긴 하지만 왜냐면 한석규 배우도 과거에는 어떤 폭력의 가해자였고 그 가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일당들이 다 이런 짓을 뭐 벌이고 있고 뭐 이런 걸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 순간은 내가 느끼기에는 막 다행이다. 사이다다. 그래 제대로 맞아도 싸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카카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 마지막 부분의 연출을 좀 더 매끄럽게 했다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면은 좀 더 메시지가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뻐꾸기님 뻐꾸기 호명하기 전에 먼저 마이크 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뻐꾸기님이 채팅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전 많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대체 어떻게 보셨길래 힘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kak강님 얘기까지 다 듣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당시에 학교 생활, 혹은 감독님이 겪었던 어떤 학창 시절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석규가 공권력이잖아요. 경찰인데 그러니까 폭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폭력자잖아요. 제일 그렇죠. 먼저 폭력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선생들이 엄청 애기들 많이 때렸잖아요. 감독님이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그랬겠죠? 더 심했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지. 그래서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한석규가 말 그대로 경찰인데, 학교에서 경찰 같은 역할에 이제 선생이 애들을 패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배우도록 이제 폭력은 폭력을 낳으니까 폭력을 아예 다른 아이들에게, 좀 더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더 가고, 그래서 그런 식이 되는 거 보고 어떤 그런 자기가 겪었던 어떤 학교 생활의 축소판 정도로 영화를 봤었고, 그리고 윤문식 배우가 이문식 배우가 전염됐다 어떡해. 제가 그게 인문식이고. 이문식 배우가 네. 이 학생을 패는 이유도 결국 그 한석규 동생? 맞아요. 인가? 뭐 그래서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복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마지막 되니까 안타까운데 사실 이 영화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처음에 보면 엄청 악당이고 엄청 무지막지한 사람이잖아요. 이문식 배우가. 맞아.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서사도 물론 그런 서사가 있지만 이문식 맞아요. 이문식 배우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틀리니까 뒷분들이 다 틀리시네. 죄송합니다. 네. 연기를 네. 눈빛이나 대사나 목소리나 그런 걸로 그런 걸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야, 원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주연보다 이제 조연으로 약간 명품 조연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공공의 적의 산수 이런 거. 범죄의 재구성 같은 데서도 나왔었고. 약간 학급 변제들도 많이 나오는 아저씨인데 여기서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식의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더라고. 그 점이 너무 놀랐고. 하지만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게 이 영화가 그닥 막 엄청난 명작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게 너무 폭력을 너무 전시해요. 너무 전시하고 이제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래서 명작까지는 조금 그렇고 저도 한 3점, 5점 만점에서 3점 정도 줬는데 뭐 이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3점 줬습니다. 소름. 딱 그 정도 명작이라고까지는 왜냐면 이 폭력의 대물림이 관한 주제로 좋은 영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이게 영화 보면 알잖아요. 이 영화에 아무리 그 시대가 옛날 시대라고 했을지라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 아닌가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사실 그렇지. 배경도 그렇고 뭐 이제 배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적은 자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몸값 한석규는 좀 비쌌겠지만 그 당시 이제 조연으로만 활동하던 배우를 주연으로 써서 이렇게 이런 걸 했던 거 보면 그 점은 정말 많이 쳐줄 만하고 그리고 참 한국 영화에 참 보기 드문 영화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네. 안타까운 거는 네. 이 감독님이 계속 이런 영화를 찍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맞아요. 뻐꾸기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까 공권력 얘기하시고 어쨌든 선생과 학생도 상관관계인데 실제 영화에서 뭐 선생님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군대 얘기는 또 나오죠. 네, 그렇죠. 군대 선임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가지고 고막 나가고 이제 정신이 이상해져서 의과사 제대까지 한 오달수 배우가 연기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의 관계 그리고 상하 관계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맞아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매를 때렸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정말 물론 그 뻐꾸기님 말씀처럼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그런 상하 관계도 있지만 학생들끼리도 또 상하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같은 학생들끼리도 약간 권력의 힘에 의해서 권력이 좀 나뉘어가지고 좀 약한 애들을 강한 애들이 괴롭히고 때리고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학교폭력, 저 때만 해도 막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막 이제 막 생겨났다? 막 그런, 거의 그런 그때는 시대였어요. 이지매라고 많이 불렀죠, 저희 때는. 네, 그랬을 때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흔히 이제 삥 뜬다고 하죠. 삥 뜯는 거나 그런 거는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고 잘한 거죠, 그런 걸.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씁쓸했던 게, 마지막에 결국은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폭력 사태, 영화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폭력의 전시의 근원은 어쨌든 학창시절의 한석규란 말이죠. 근데 마치 마지막에 뭐 실수로라도 이렇게 쥐약을 먹고 한석규 배우도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뭔가 그런 얘기 같았어요. 이 폭력의 연속성을 끊으려면은 어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은 좀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감독이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감독님의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이 감독님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저기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되게 한적한 공터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돌판 위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르더래요. 같이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 시골에 아무도 없는 그런 길에서 그 공터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유 같이 먹고 가세요 이렇게 부르면은 덜컥 무서운 생각부터 딱 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먹는데 이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덜 익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막 주더래요. 쌈을 싸가지고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거절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진짜 그 공포에 떨면서 그 삼겹살을 먹고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 현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뭐 작품을 만든 모티브가 됐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구타유발자들의 미술 감독님의 인터뷰도 있어요. 되게 미술 감독님의 인터뷰가 되게 슬픈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제가 뭐 그대로 읽진 않고 살짝살짝 건너가면서 읽어볼게요. 이게 대부분의 배경이 자연 그대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지 거의 100%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 이 자연 그대로에서 찍을 거면은 미술팀이 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이게 실제 촬영 계절이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배우들 대사를 할 때 입에서 막 입김 나는 씬도 좀 있거든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그 촬영 기간 따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을 다 치우고 미술팀들이 눈을 다 치우고, 그리고 그 강가에 보면은 모래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았을 때 여기서 촬영을 해야겠다고 찾았을 때 다 자갈밭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갈들을 다 치우고 모래로 다시 다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술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에서 찍었는데 미술팀이 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억울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남아있어서 야 진짜 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티난 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미술 감독님이 마지막 한 줄로 남긴 게 로케이션 촬영에 있어서의 미술의 관건은 자연스러움을 눈에 띄지 않게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구타유발자들에서 미술팀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저기 강가 어디 찾아서 찍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환경을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그죠? 덜 익은 노노 안 익게 그치, 덜 익은 것도 아니지. 아까 그 영화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소고기를 먹어도 저렇게 안 먹겠다. 거의 뭐 육회 수준으로 먹잖아요. 그냥 올렸다 해동도 안 돼. 아니 이 정도면은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잠깐 그릇에 올려놨다가 먹는 거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제가 뭐 삼겹살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니까. 아니 이게 보면은 물론 뭐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도축장에서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진짜 어디 그냥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똥물고 키워서 키운 돼지 마냥 맞아. 그런 데서 키웠는데 그거를 생으로 막 진짜 너무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폭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영화긴 한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사 하나만 꼽으라면은 그 한석규 배우가 마지막에 했었던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되었어요. 근데 맞은 새끼는 존나게 또 맞지?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이게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고, 그래서 그 이무식 배우가 처음에 한석규
한석규 배우한테 맞다가 뭐 선배님 나를 뭐 사랑하는 후배라고 해서 등에다가 뭐 이런 상처도 남기고 뭐 많이 괴롭혔잖아요. 내 고추도 만지고 막 엄청 괴롭혔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석규 배우가 그 말을 듣고 한 첫마디가 너 아직도 그걸 기억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해자는 금방 까먹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잊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도 담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너무 이 대사들이 너무 좀 가슴을 후벼 팠고, 그리고 폭력의 상하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무기로도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크게 나타난 무기가 칼, 그리고 몽둥이, 그 총, 이렇게 무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한석규가 가지고 있는 총이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어떤 권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달수 배우랑 이문식 배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몽둥이가 그 다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카카님은 이 영화상에서 나왔던 몽둥이와 칼 중에 뭐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쓰는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진짜 실전에서는 몽둥이가 더 낫죠, 칼보다는. 그런가? 뻐꾸기님은? 사람이 접근해야 돼. 몽둥이는 접근 안 해도 이렇게. 저는 칼인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영화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몽둥이는 이제 잘 피하거나 어떻게 그러면 그냥 한 대 맞고 버틸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칼은 너무 이제 애초에 치명적인 게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이제 몽둥이도 머리 맞거나 그렇게 뒷목 맞으면 이렇게 한 방에 그러겠지만, 칼은 진짜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칼이 그렇게 사람 쑤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비거나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쑤시는 사람이 다칠 확률도 굉장히 높죠. 훨씬 많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영화만으로 봤을 때, 뭐 실전에서 어떻고 이런 논란은 다 제치고, 이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저도 뻐꾸미님처럼 칼이 좀 더 영화에서는 칼인 것 같았어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그 칼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이문식 배우거든요. 그리고 몽둥이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거는 저기 오달수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타내기로는 칼이 좀 더 위에 있는 그 폭력의 어떤 서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영화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실전에서 뭐가 더 좀 유용하게 쓰일 것이냐, 저도 약간 카강님 생각처럼 몽둥이가 더 유용할 것 같다. 몽둥이가. 실전에서는. 근데 결국 한석규를 죽인 거는 쥐약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권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네. 그리고 한석규를 약간 쥐새끼 취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저는 또 느껴졌던 게,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여성과 그리고 한석규의 최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그러니까 좋은 접근이다. 굉장히 저는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자 배우가 그 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의도한 건 아니겠지, 말리하다 보니까 그 애가 오히려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여기서 그냥 끝내고 뭐 경찰 신고하라고 하던가, 경찰 신고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온 경찰은 한석규였고, 걔가 완전한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걔는 결국 죽잖아요. 쥐약 먹고 죽는데, 그럼으로써 폭력의 굴레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냥 감독이 그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그 당시에 어른들이 했던 말 같아요. 감독의 애이나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뭐 둘이 뭐 잘못했다고 적당히 끝내 라든지. 근데 그 끊어진 걸까요? 걔는 계속 괴롭힐 것 같은데. 끊어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석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저는 그 당시의 사회를 비웃고 있지 않았나, 감독이. 완전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지. 그리고 결국 아까 각각님 말씀하신 대로 한석규가 죽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뭐 평화롭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싶게 마지막까지 냉소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그 여자가 좀, 물론 그게 이성적이긴 합니다만은, 좀 많이, 바람캐릭이어가지고 좀 짜증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여자도.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걸 보고, 애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크면서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고 하는 그냥 어른들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그치. 좋은 지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좀 이런 말은 좀 그 배우님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변태 교수로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네. 이병준 배우님. 이병준 배우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이 아마 이 뒤로 계속 그 파마 곱슬머리에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톤으로 연기만 하시는데 아마 이분 멀쩡하게 꾸며놓으면 엄청 멋있는 분일 거예요, 아마.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연극계에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도 연극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그러긴 한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 근데 약간. 이상하게 작품에서는 다 이런 역으로 캐스팅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거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시작 맞아요. 근데 너무 찰떡이었어, 솔직히. 이 그러니까 그 성악 교수란 거부터 시작을 해서, 막 성악할 때 막 그 무슨 복식호흡이라나, 그 울리는 목소리도 그렇고. 그것도 졸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원래 이제 연극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역할이랑 찰떡이야. 이게 변태 아저씨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진짜. 이 영화에서 제일 연기 못했던 사람 한석규 동생하고 네, 동생. 그 누구 여자애 차련 배우. 둘은 좀. 그 둘이가 너무 구멍이어서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 잘. 오나스 씨도 참, 너무, 저는 무슨 원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 보시는 분들, 그냥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품 있으면 가서 보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보통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기준보다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작품도 있는데 한 번쯤 봐봐라고는 권할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가 아까 뭐 명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못 만든 영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작품이긴 하니까 영화 좀 좋아하면은 한 번쯤은 찾아볼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뭐 학창 시절 때 일어났던 폭력의 상호관계를 통한 어떤 그 파국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든 단적인 예가 그런 학교 생활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폭력이지 뭐 사회 전반적인 뭐 어디 갖다 붙여도 다 통용되는 그런 폭력의 형태를 나타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뭐 어떤 상황에 다 붙여도 얘기가 되는 거 보면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폭력의 대물림 그리고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좀 저희 무의식 중에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는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길인. 근데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방송에서 늘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분이 어떤 학부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매로 훈육을 해주신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고 이제 오은영 박사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학부모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행동이 개선이 되고 고쳐진 그거는 꼭 폭력이 아니었어도 선생님은 결국에는 다 고쳤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훌륭해서 고쳐진 거지 그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고쳐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 말장난인 게 때렸는데도 안 고쳐진 사람 다른 거는 절대 못 고치는 거죠. 그 본성이 그런 건데 다른 교육을 해서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고쳐진다고 쳐도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애들 어떡할 건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 솔직히 저도 저 나이 먹고 저러고 있으면은 내가 말해도 안 바뀌어. 그냥 내가 말을 말자. 약간 이런 어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릴 때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방법이 좀 통할 것 같기도 하고. 궤도와 그런 거 물론 좋은데 뭔가 무서운 게 하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 한 명 계시면은 애들끼리 그게 좀 덜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애들끼리 더 심해지는 거지. 뻐꾸기 때 아마 그런 학부모 같은 게 많았던 게 아마 우리 때보다 선생님이 덜 무서워서 그런 걸걸 우리 때보다는. 우리 때는 애들끼리 막 때리고 치고받고 했어도 그렇게까지 심한 학교 왕따 그런 건 없었거든요. 물론 일진 같은 데는 다 있었지. 근데 그때 선생님 무서웠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치는 비슷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얘기에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 아니면은 나 때는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주변 케이스를 토대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 다른 곳에 다른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심지어는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옆 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보장은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반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학교 모든 반에서 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닌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치는 왠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인 게 네네. 이게 다른 이제 경제력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서 너무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챙겨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크기에 비해서, 경제적인 크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일단 이제 교육의 방식에도 조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방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만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부모들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근데 그런 부모들한테 시간도 주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드는 게 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가장 그 직접적이고 빠르게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빠르게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뭐 부모의 문제, 혹은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많은 고민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 좀 같기도 해요. 저는 가족이적인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렇지. 이게 사람이 배 안 고프다고 복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치. 이런 폭력적인 사회 혹은 폭력적인 어떤 학교나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개인의 노력, 뭐 부모의 노력, 아이의 노력, 선생의 노력보다는 이제는 좀 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더 이렇게 교육적으로 폭력적이고 말고 좀 교육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매로 다스리면 그게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그거는 저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조금씩 좀 더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아까 말씀하신 촉법소년이나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좀 과도기인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뭐 늘린다 혹은 줄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안 생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더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은 마지막으로 뭘로 걔들을 못하게 할 거냐 이거죠. 사회에서 연구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저는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무 제재 없이 쟤들 막 풀어줘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지금 아무 제재가 없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폭력 당한 애들 뭐 이사하고 당한 애들 이사하고 그러잖아요. 걔들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물론 때리는 게 만약에 안 때릴 것 같으면 사회하고 연구 격리를 시키면 감옥을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도구는 안 주어지면서 계속 폭력만 쓰지 말라 이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언터처블한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 개입 부모들의 개입 혹은 경제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막 불러온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못한 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지.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긴 한데. 된다고 없죠. 없는데,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우리 때도 물론 빽이 그런 애도 있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때는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 선생님 한 폭력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하나 있으니까 애들이 어쨌든 간에 막 자기 동급생하고 이렇게 트러블 있다가도 선생님이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안 했어요 일단.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애들이 너무 빨리 배워 뭐든지 좀.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이 권력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폭력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영향도 좀 저는 너무 빠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런
그 아이들이 조금 너무 빨리 모든 걸 배워버리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좀 이게 많이 막 폭력으로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금. 애라고 책임을 안 지우잖아요 지금. 아무런 교육을 계도한다고 해놓고 그냥 계도할 권한도 안 주고 그냥 계도만 하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그러니까 교육이. 저는 이게 애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한국 사회가 좀 폭력적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만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느낀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좀 그 이슈가 됐던 저기 누구냐 싸이의 흠뻑쇼가 있었잖아요. 물 사용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이엘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뭐 싸이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엘도 그냥 저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대고 뭐 이엘 팬은 싸이 뭐 어디한테 몰려가서 그렇고 싸이 팬은 이엘한테 몰려가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악플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이렇게 흔히 이제 좌표 찍는다고 하죠. 좌표 찍어놓고 엄청 달려가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어는 많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폭력의 형태죠. 네. 근데 왜 이제 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지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 각각님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사회적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벌을 받는 것도 있고 사실 조금 잘못했는데 너무 막 이렇게 방금 말한 거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이렇게 불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너무 폭력적이 된 것 같다. 학교 폭력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벌써 이거 나오면 100년 되어 있을 거고 200년 되어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저는 학교 폭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 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왜 이렇게 서슴이 없고 이렇게 정말 카카님 말씀하신 이렇게 책임감이 없나 사람들이. 이게 일하고 나가고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 문제가 달라질 뿐이지 그게 없어질 수 없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처음에 그런 현상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야 진짜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은 저런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야, 참 부럽다. 정말 에너지 쓸 곳이 없어서 저런 데 쓰는구나. 정말 여유로운 양반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와는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나에게 뭔가 거슬리는 어떤 언행을 한 사람을 그냥 에휴,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여유가 전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100번 동감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저희 셋이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셋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망고의 진리라든가 뭐 온 세상이 다 이렇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저희가 뭐 아무리 이런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좀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뭐 깊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과연 이 사회가 그것에 대해 정말 필요할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좀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자극에 대한 관심만 가지지 진짜 올바른 방향에 대한 해결을 위한 관심을 그 자극에 대한 관심만큼 가지고 있냐는 저도 조금 물음표긴 해요. 그리고 저희 그 영화 보면서 영화에 나온 그 벤츠 차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벤츠를 부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소품 중에 가장 고가의 소품이었다. 제 앞에 벤츠 한 대잖아. 근데 이제 개인나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그 벤츠 너무 못생겼던데. 좀 별로긴 해. 맞아. 왜 이렇게 저 때는 저게 좀 멋있는 거였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한 얘기도 뭔가 굳이 그 교수가 그러니까 거기 나온 인물을 굳이 사회적인 그 위치가 높은 교수로 설정하고 그 교수가 타고 다니는 차도 방금
막 뽑은 그냥 벤츠도 아니고 방금 막 뽑은 신형 벤츠라는 디테일한 설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굳이 그 임시 번호판까지 보여주면서 대사로도 언급하죠. 이거 번호판 임시 번호판인 거 보니까 뭐 새 찬 거 같아. 뭐 이런 대사 뉘앙스의 대사가 나오죠. 굳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뭔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한 이유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한석규 대사로도 나오죠. 네가 교수면 내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뭐 어떤 뭐 대대장 뭐 중대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씨 뭐 밖에서 보면 다 아저씨인데 뭐 이런 얘기 한 경험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아저씨지. 그렇지. 그 아무리 사회적 덕망이 높고 뭐 날고 기고 잘나고 벤츠 끌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군대 안에서 옆중대 그냥 간부는 그냥 아저씨네. 경례도 안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맞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나타내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고 저는 차라리 초반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좋아했잖아요. 그 말 했잖아요. 그치. 그거 자기 어느 정도 인기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성공까지 가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지만은. 각각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사건이 후반에 치닫기 전까지 계속 무릎했던 게 아니 왜 저 차를 얻어 타가지고 저까지 갔어? 전 처음에 그냥 대놓고 불륜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저런 허벅지 터치를 참아가며 그리고 연기를 빙자한 키스도 참아가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강간 시도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참아가면서 옆에 붙어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오디션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저 오늘 오디션 봤는데 뭐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결국은 각각님 말씀처럼 잘 보여서 어떤 그 오디션 결과에 대한 청탁을 하고자 그런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알랑방구로 끼고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그 교수의 어떠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디션 합격 문자가 띵 날라오는 걸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결국엔 차이런도 카카님 말씀처럼 그 교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런 거죠. 그 차이런의 성도일종의 어떤 무기였던 거죠. 그치. 여성으로서 아니 그냥 그 시대가 그런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그런 비인기 교수나 비인기 종목에 관해서는 왜냐면은 비인기 종목일수록 그 시장이 좁으니까 좁고 소문 한번 잘못 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 원로 교수한테 잘못 빗보이거나 잘못 그렇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 강간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아닙니다. 나쁜 짓이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저희도 그런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강간을 해놓고 이제 영화 말고 그냥 실제에서 강간을 해놓고 대신 뭐 내가 너 밀어줄게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일도 막 나중에 막 밝혀지고 그랬기 때문에 막 특히 몇 년 전에 붐이 일어섰던 미투 사건에서도 문화예술계 쪽에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고의고 썩었다. 고인물은 썩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는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폭력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긴장감 있었어요? 저요? 언제였을까? 저는 오히려 직접적인 폭력이 나오진 않는 장면이지만 아까 그 카카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무식 배우랑 그렇죠. 삼겹살 먹다가 벌어진 이무식 배우랑 오달수 배우의 그 신경전. 그게 엄청 저는 제일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저는 거기하고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한승규가 마지막에 주먹으로 치다가 헬멧으로 때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이문식 배우. 이문식 배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맞다가는. 그래서 죽을까봐 너무 막 불안하더라고요. 이 영화제에서 죽어버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한석규 절대 안 죽이지. 안 죽으면 때리지. 죽이면 지 자리가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또 약간 좀 저는 슬펐던 게 한석규의 동생 역할로 나오는 애도 이렇게 극단적인 괴롭힘을 막 당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선택한 것도 결국엔 폭력이잖아요. 심지어 휘발유 뿌려서 불 지펴서 다 죽이려고 시도까지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진짜 폭력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는 저 역시도 저 상황에서 그 한석규 동생의 저 상황에서 이거를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쵸. 대체 저 상황까지 갔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죽든 제대로 죽이든 그런 선택
외에는 뭘 저 캐릭터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안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도 그쵸. 굉장히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게. 저도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상황이었으면 저라도 그냥 그 여자 밀쳐내고 그냥 불 붙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까지 죽고 싶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말리지 마! 막 이러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카강님 뭐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마지막 자유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년 아니 3년만 늦게 나오고 홍보만 좀 제대로 됐어도 평가가 훨씬 더 좋을 뻔한 영화인데 너무 관객가 적게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영화였고 그때 간 썸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데이트 영화로 픽했을 때는 잘못될 거를 각오를 했어야 된다. 몰랐어요 이런 영화는. 설마 아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카강님도 피해자다. 좋습니다. 우리 뻐꾸기님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자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가장 비슷하게 느꼈던 영화는 저기 박화영이라는 영화가 가장 떠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것도 약간 폭력을 전시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제는 있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화도 비슷하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떵떵이 살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 겸 가해자인 주인공은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딩도 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런 영화가 많이 떠올랐고 참 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서 참 좋게 봤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대놓고 전시하는 영화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하고 하지만 대한민국 영화에서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은 참 이런 점에서 참 달군인 영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전 볼 때 당시에만 해도 진짜 현대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평론가들한테 성찬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일견 이해가 갔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치, 맞아. 예. 그러니까 그 계층별 어떤 그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위층, 중산층, 그리고 최하층민.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시골 깡촌,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환경에 던져놨을 때 이 인물들이 그 각자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평론가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정말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한석규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맞아요. 야, 꼴비가. 근데 그 골뱅이 얘기 들으니까 누구나 영린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영린도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가지게 된 그런. 그러니까요. 대학 교수 그리고 그 골뱅이 등에 있는 상처. 이문식. 그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오달수는 비웃는 거, 비웃는 거. 군대 선임에게 이제 당했던. 왜 그러셨어요? 옛날에 고추도 만져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저 후배라고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 삼겹살 잊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 일주일을 못 먹었다니까. 맞아. 삼겹살 이게 빼놓는다. 진정한 생삼겹이죠, 진짜. 진짜 생삼겹이야. 맞아. 진정한. 우리 교수님 한입 하셔야지. 덜 익은 고기 막 잡아갖고 막 첫 장면에서는 내가 먼 걸로 퉁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장면은 입에 들어가니 나오잖아요. 맞아. 삼겹살이. 그리고 오달수 배우는 심지어 진짜 그냥 먹는 게 나오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먹는 거는 쌈에 싸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가 연기하면서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두 번째 장면에서 나와요. 쌈에 비쳐가지고 입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덜 익은 고기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 쯤에 한석규가 먹는 쥐약하고 오버랩돼서 보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한석규가 먹는 거는 용각살인 줄 알고 먹잖아요. 맞아요. 사실 쥐약하고 용각살하고 바꿔갖고 그냥 담아놓은 거잖아요. 장난식으로.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바꿔놓은 장면 나올 때 그냥 이거는 뭐 쓸데없는 장면 아닌가 했는데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덜 익은 돼지고기하고 오버랩돼서 보이더라고요. 어떡해요? 이게 그냥
저하고 되게 겹쳐져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러니까 그 현대 그 시골에 사는 현대인, 그러니까 변방으로 밀려난 현대인에 대한 초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덜 익은 돼지고기를 막 처먹는 그 오달수나 되게 막 그 학창 시절 막 이렇게 권력 행사하면서 나중에는 저 변방 순경이 된 한석규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네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소대가리님 말씀에 조금 더 제가 얹자면은 아까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모습이 비슷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용각산이 그 한석규 배우가 영화 내내 계속 가래침을 뱉어요. 뭐 기관지가 계속 목에 가래가 낀다는 얘기죠. 담배 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용각산 통에 들어가 있는 게 내 기관지에 도움을 줄 용각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에 담겨 있으니까 그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은 게 쥐약이었던 거고, 오달수의 그 돼지 우리에 있던 돼지들도 그냥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될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지도 모르고 막 머리를 막 드미는 거죠. 이제 먹이를 달라고. 그런 애들을 이제 오달수가 도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랬던 게 뭐냐면은 사육되는 돼지하고 인간 군상이라는 게 뭐 얼마나 다른가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영화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왕따 당하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거기 있는 인물들이랑 되게 막 처음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말에 가서는 그 구렁텅이 같은 세계 안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 영화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참 마케팅을 코미디 영화로 홍보한다는 지점에서 이거 이럴 영화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영화가 흥행에 있어서는 폭망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저도 보고 나니까 물론 마케팅이 잘못된 이유도 있겠지만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좀 불호가 불호에 대한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작품이긴 하겠다. 나 역시도 뭐 명작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내가 영화를 좋아하고 뭔가 좀 찾아보는 타입의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봐야 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폭력에 관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영화 외적으로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3명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인 거지, 이게 이런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뭐 모두 전 세계가 다 이런 분위기라든가 망고의 진리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삶의 경험상 저렇게 경험을 했고 저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